인하대학교가 정부 일반 재정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인하대학교는 향후 3년간 약 150억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전국 52개 대학이 탈락했지만 지역 명문 대학인 인하대학교가 포함된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 대다수이며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하대 부실대학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 심화로 대학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적정 규모를 맞춰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통해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정원을 점차 줄여 나가면서 대학 구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3년마다 반복되는 이 평가에서 지난 2018년 인하대학교는 재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교육 과정 운영 및 개선 부분이라는 평가 항목에서 100점 환산 기준 92.77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는 동일한 평가 항목에서 67점이라는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 항목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92.8점이라는 것을 볼 때 인하대학교의 탈락 원인은 교육과정 및 개선 부분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당 평가 항목이 정성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수의 20% 비중을 차지했고 평가 기준이나 결과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평가 항목 중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과정은 물론 교육 성과도 있는데요. 인하대학교는 교육 성과 전 항목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부분에서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가 점수에 따르면 과정은 67점인데 결과는 100점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튼 마지막으로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2018년 교육부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된 후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지만 올해는 탈락해 버렸네요. 이것도 잘 이해는 안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인하대학교가 부실대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수 목적의 재정 지원은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교내 및 국가 장학금은 물론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도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는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평가가 아니며 실제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경영 부실대학 평가는 2018년 이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린 듯한 현재 상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슈화되어서 그런진 몰라도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탈락대학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